당신은 세상 어딘가에 단지 이마를 가볍게 핥기만 해도 여성이 평생 한 남자를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이건 교과서에서도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의 장엄한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한 곳, 고대의 규칙이 여전히 강하게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이상한 마을이 아니라 여성이 법을 만들고 토지를 소유하며 결혼까지 주도하는 세계입니다. 말도 결혼 반지도 필요 없이 단 하나의 의식으로 달빛 아래 이마를 핥는 행동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농담처럼 들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식은 실제 존재하며 인류학자들을 놀라게 했고 여행자들에게는 호기심과 전율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신비로운 마을 안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사랑이 혀끝에 신성한 흔적으로 맺어지는 곳으로. 1번. 아름다운 여성들의 고향. 아르헨티나는 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들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유럽계 조상 비율이 남미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매우 독특한 혼혈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얼굴 비율, 부드러운 이목구비, 오똑한 콧대, 타원형 얼굴, 날씬한 허리와 곡선진 엉덩이. 이는 국제미인대회에서 대중들이 찬사하고 높이 평가하는 이상적인 몸매의 공식으로 여겨집니다.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세계 미인대회에서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나라는 미스 유니버스 1회, 미스 월드 2회, 미스 인터내셔널 1회 우승을 차지해 미인 분야에서 라틴 아메리카 최고의 성적을 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개방적이며 강한 개성과 높은 자신감을 지닌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특히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말을 거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문화, 언어, 생활 방식의 차이는 오히려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남성들과 친해지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끌리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진정성, 지성, 그리고 존중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이 아름답고 열정적인 남미 여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으신가요? 숫자 3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 대조의 땅. 아르헨티나는 매혹적인 대조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면적 278만 4천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이며 유럽 지도 위에 놓으면 노르웨이에서 그리스까지 걸쳐질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면적뿐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매우 다양하고 극단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아콩카과 산 6,259m이 있는가 하면 해수면보다 105m 낮은 지점에 위치한 라구나 델 카르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입니다. 안데스 산맥은 서쪽 국경을 따라 뻗어 있으며 비그늘 효과를 만들어 지역 간 기후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서쪽은 몬테 사막처럼 건조한 지역인 반면 동쪽은 연중 강우량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2025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인구는 약 4,590만 명으로 세계 35위이며 연간 인구 증가율은 0.29%로 세계 평균 1.3%보다 훨씬 낮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 인구의 약 12%가 65세 이상이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80년까지 이 비율은 30%에 이를 수 있어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르헨티나 인구의 97%가 유럽계 혈통을 지녔다는 사실로 대부분은 19세기 중반 대규모 이민 물결로 유입된 스페인과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멕시코에 이어 스페인어 사용자 수가 약 4,500만 명으로 세계 두 번째이며 이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는 리오 데 라 플라타 스페인어라는 매우 독특한 방언으로 표준 스페인어와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아르헨티나라는 이름은 라틴어 아르헨텀,에서 유래하였으며 처음 이 지역에 도착한 스페인 사람들이 현지인들로부터 은으로 만든 물건을 선물받은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은광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 이름은 이미 널리 쓰이던 덕분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4번. 조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 지하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곳이 있다. 아르헨티나 남부 외딴 네우켄의 바위산 지역에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결혼 풍습이 존재합니다. 결혼식이 지하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예식장도, 해변도 아닌 고대의 동굴 안에서 열립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조상의 영혼이 차가운 바위층 사이에 머문다고 믿으며 신랑과 신부는 손으로 조각된 돌계단을 따라 어둠 속으로 내려갑니다. 전등은 없고 오직 촛불과 속삭이는 기도, 땅의 울림, 위식의 북소리, 바위 틈을 타고 퍼지는 향냄새만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16세기에 만들어진 조상 바위상 앞에서 서약을 나누는데 이는 사랑을 증명하는 신성한 상징물로 여겨집니다. 이 순간 둘은 단순히 부부가 되는 것을 넘어 혈통, 역사, 공동체의 영혼과 하나로 연결됩니다. 주민들은 조상이 만족하면 동굴에서 부드러운 메아리가 축복처럼 울린다고 믿으며 반대로 조상이 불만족하면 이상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지고 위식은 즉시 중단됩니다. 이 위식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아니면 순수한 원주민 혈통을 지닌 자로서 양가의 동의를 받은 자만 허용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커플들이 이 의식을 요청했지만 대지의 영혼 이 문을 열지 않아 거절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결혼이 아니라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며 사랑이 인간의 법이 아닌 인간의 시야를 초월한 신념으로 맺어지는 자리입니다. 5번. 죽은 이의 재를 바르는 것으로 몸속의 독혈을 없애는 의식이 있다. 아르헨티나 북서부의 건조한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고대 디아기타 부족은 현대 세계를 전율케 하는 정화 위식을 행해왔다. 그들은 인간의 몸속에는 항상 독혈이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이는 조상의 업보, 저주 혹은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여겼다.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 의식에 참여한 자는 죽은 이의 재를 맨살에 발라야 했다. 특히 가슴, 이마, 손바닥에 발라야 했는데 이 부위들은 영혼과 직접 연결된 곳으로 여겨졌다. 이 재는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정성스럽게 보존된 직계 조상의 뼈에서 얻은 재여야 했다. 의식은 달없는 밤에 진행되며 규칙적인 돌 두드림 소리와 고대 언어의 주문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정화자는 제위원으로 둘러싸인 중앙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조상의 연기가 혈관 깊숙이 스며들도록 한다. 의식이 끝난 뒤 그는 7날 동안 공동체와 떨어져 살아야 하며 영역을 봉인하기 위해 쓴 풀만 먹는다. 디아기타 사람들은 이 의식 후에 육체가 혈통적으로 정결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수년간 불운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날 이 의식은 공개적으로 거의 시행되지 않지만 많은 가문에서는 조상의 재를 신성한 유물로 간직하며 환생식이나 큰 상을 당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화 위식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의 연결, 육체와 영혼, 인간과 그들의 가장 깊은 뿌리 사이를 잇는 신비로운 연결이다. 6번. 휴대폰, 라디오, GPS 신호가 완전히 사라지는 제로 포인트라는 이름의 마을이 존재한다. 안데스 산맥 깊숙이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 근처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푼토세로, 번토세로, 즉 제로 포인트라고 불리는 이상한 장소가 있다. 이 이름은 공식 지도상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 구전되어 내려온 현대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땅으로 전해진다. 이 지역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전자기기의 신호가 즉시 사라진다. 휴대폰은 완전히 침묵하고 라디오는 잡음만 내며 GPS는 계속 회전하다가 정지해버린다. 수많은 과학조사단이 이곳을 찾았지만 이 지역의 자기장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 설명한 사람은 없었다.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배터리는 급속히 소모되며 소형 비행기는 방향 조절 없이 이 구역을 통과하려 하면 제어를 잃을 위험이 있어 항로를 우회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에너지의 틈, 물질계와 연계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여긴다. 전설에 따르면 안개 낀 밤이면 땅에서 푸른 빛이 깜빡이고 산속 어딘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메아리가 들린다고 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지역이 단층대 위에 있으며 강한 자기광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어떤 공식적인 결론도 발표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정부 또한 이 지역을 국가 지도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스터리는 더욱 짙어졌다. 이 제로 포인트를 실제로 다녀온 이들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시계는 정확히 작동하지 않고 소리는 더 길게 울리며 완전한 고립감에 사로잡혀 몇 시간 만에 돌아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곳은 남미에서 가장 신비롭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중 하나로 과학과 전설, 불안한 감각이 절대적 침묵 속에 교차하는 장소이다. 7번.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관광 명소들. 아르헨티나는 야생 자연과 장엄한 풍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방문해야 할 여행지다. 이 나라는 남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명소들을 갖고 있으며 남쪽의 눈 덮인 파타고니아 산맥에서 북쪽의 울창한 정글까지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는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으로 여기에는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있다. 이 빙하는 기후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빙하 중 하나다. 길이 약 30km, 높이 74m에 이르며 거대한 빙괴가 부서져 아르헨티노 호수로 떨어질 때 천둥 같은 굉음을 내뿜는다. 이곳에서 반드시 해봐야 할 활동은 특수 장비를 착용한 빙하 트레킹으로 자연의 위대함을 직접 느낄 수 있다. 나라의 북쪽에는 또 다른 자연의 기적이 기다린다. 이과수 폭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국경에 걸쳐 있는 이 폭포는 수백 개의 개별 폭포가 82m 위 높이에서 2.7km에 걸쳐 떨어지는 광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과수 폭포는 그 압도적인 힘과 아름다움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중 하나로 손꼽힌다. 가장 인기 있는 명소는 악마의 목구멍, 가간타 델 디아블로이라는 가장 큰 폭포로 거센 물줄기가 떨어지며 짙은 물안개와 강력한 굉음을 만들어내어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 아르헨티나는 장엄한 자연 외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와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안데스 산맥 기슭에 위치한 멘도사는 국가 최대의 와인 생산지이자 말백 포도 품종의 본고장이다. 1000개가 넘는 와이너리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생산 과정을 견학하고 독특한 맛을 시음하며 아름다운 산악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투어가 인기다. 또 다른 주요 명소는 아르헨티나 북서부 후후이 주이 케브라다 데 오마오아카 계곡이다. 이 계곡은 시대별 지층의 색깔이 층층이 쌓여 형성된 다채로운 산맥으로 유명하며 마치 거대한 자연의 그림 같다. 고대 잉카인의 무역로였던 이곳은 200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예술, 특히 클래식 음악 애호가라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콜론 극장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다. 세계에서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극장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아르헨티나의 문화적 자부심이다. 이 극장은 20년에 가까운 공사 끝에 1908년 개관했으며 이탈리아, 벨기에, 아르헨티나 출신의 3명의 건축가가 함께 설계에 참여했다. 세계 정상급 오페라 가수들 역시 콜론 극장 무대에 서는 것을 인생 최고의 영광 중 하나로 꼽는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중요한 습지 생태계 중 하나인 이베라 습지를 빼놓을 수 없다. 코리엔테스 주에 위치한 이곳은 카이만 악어, 늪사슴, 새손가락 나무늘보, 다양한 희귀 조류 등 수백 종의 야생 동물이 서식하는 공간이다.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베라는 생태 관광, 보트 투어, 야생 동물 관찰, 그리고 손상되지 않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천국 같은 곳이다. 8번. 세계 상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지만 국민은 여전히 가난하다. 2024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명목 GDP는 약 6,460억 800만 달러, 한화 약 891조 5,904억 원로 세계 22위를 기록하며 이 수치만 보면 부유한 국가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2024년 상반기 기준 인구의 52.9%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거대한 자원과 생산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이를 돈을 삼키는 괴물이라 부른다. 2023년 인플레이션율은 201%까지 치솟아 베네수엘라 등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세계 최악 수준이다. 시민들은 급여를 받자마자 바로 사용해야 하며 며칠만 지나도 돈의 가치는 크게 떨어진다. 실업률도 6.4%로 세계 평균인 5.1%보다 높으며 정치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50년 이후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를 최소 9차례나 겪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도 위험이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겼다. 아르헨티나가 이 반복되는 위기의 악순환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9번.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다. 2010년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며 인권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새 법은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 아니라 입양과 상속 등 모든 법적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했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LGBTQ+ 권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웃 국가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아르헨티나는 세계 종교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을 배출한 나라다. 누군지 추측해보자. 정답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번. 축구는 아르헨티나인의 끝없는 열정이다. 이 나라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국민 정체성의 일부로 여겨진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은 월드컵에서 3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1978년 자국 개최, 1986년 마라도나가 활약한 멕시코 대회, 그리고 2022년 카타르에서의 역사적인 3번째 우승이다. 남미 대회인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아르헨티나는 총 16회 우승을 기록하며 우루과이와 함께 공동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축구의 상징이 된 마라도나와 메시, 이 두 전설은 모두 아르헨티나 출신이다. 이 나라에서는 축구가 종교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1998년 로사리오에서 창립된 마라도나 교회이다. 이 단체는 마라도나를 신처럼 숭배하며 독자적인 교리와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의 삶에서 영감을 받은 10계명도 존재한다. 현재 이 조직의 추종자는 전 세계에 약 12만 명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당신이 좋아하는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는 누구인가? 11번. 12일 동안 5명의 대통령이 교체된 나라가 있다.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는 단 12일 만에 대통령이 5번이나 바뀌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이 혼란은 전국적인 시위를 불러왔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크세 바얀 투도스, 즉 모두 물러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이는 아르헨티나 제도적 위기의 절정이었고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정권 붕괴 사례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여성 정치인들의 활약으로도 주목받는다. 1974년 이사벨 페로는 헌법 승계 절차를 통해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으며 2007년에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가 아르헨티나 최초의 여성 직선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번의 임기를 연속 수행한 첫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12번. 마테차는 아르헨티나인의 국민 음료다.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마테차를 권할 수 있다. 이 음료는 예르바 마테라는 식물의 잎으로 만든 차로 거실, 공원, 사무실, 심지어 자동차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인 1인당 연평균 100리터 이상 소비되며 이를 위해 약 1천만 그루의 예르바 마테 나무가 재배된다. 하지만 마테는 초보자에게 결코 쉬운 음료가 아니다. 쓴맛이 강하고 떫은 여운이 오래가며 일부는 마치 원두를 갈기 전이 커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마테는 중독성이 있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준다. 13번. 아르헨티나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고향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호르에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라는 이름의 예수회 사제였다. 그는 아메리카 대륙 출신 최초의 교황이자 예수회 출신 최초의 교황이기도 하다. 2013년 교황으로 선출된 그는 검소하고 겸손한 삶을 살며 가난한 이들의 권리, 사회정의, 교회의 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즉위는 바티칸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다. 14번. 아르헨티나의 독특한 생활 리듬. 아르헨티나의 일상 리듬은 매우 독특하며 국제 관광객이 예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경우도 많다. 여기서는 점심시간이 절정이 아니다. 오후 2시쯤이 되어야 식당들이 붐비기 시작한다. 전통적인 바비큐 요리를 자랑하는 음식점들은 연기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찬다. 점심 식사 후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짧은 낮잠인 시에스타를 취하는데 이는 하루의 나머지를 위해 에너지를 보충하는 필수적인 휴식 시간으로 여겨진다. 아르헨티나를 처음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는 저녁 식사가 매우 늦게 시작된다는 점이다. 보통 밤 9시 이후에 시작되며 사회적 모임은 밤새 이어지기도 한다. 저녁은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전통 요리인 엠파나다, 아사도 바비큐, 현지식 이탈리아 파스타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해가 지면 아르헨티나의 삶은 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활기를 띈다. 밥, 카페, 탱고 클럽의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도시 전체가 생동감 넘치면서도 시적인 분위기로 물든다. 팔레르모 지역은 음악이 골목마다 울려 퍼지는 대표적인 야경 명소로 전자음악부터 열정적이고 서정적인 탱고까지 다양한 리듬이 어우러진다. 운이 좋다면 광장에서 펼쳐지는 즉흥 탱고 공연을 볼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은 예기치 않게 마주치는 놀라운 경험이자 아르헨티나의 영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15번.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미의 파리.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우아한 유럽식 건축, 카페 문화, 예술적 삶의 방식이 프랑스적 감성을 띠며 남미의 파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미적 감각도 함께 가져왔다. 현대적인 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 속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유럽 건축가들, 특히 프랑스인들을 초청해 신고전주의 및 아르누보 양식의 도시를 설계하게 했다. 이 덕분에 레코레타, 아베니다 데 마요, 테아트로 콜론 같은 지역은 지금도 파리 거리를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예술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도시 건축으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벨리스크 타워로 이 도심 상징물은 1936년 단 31일 만에 완공되었다. 건축가 알베르토 프레비시가 설계하고 독일 건설사 지오티피가 현대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술로 시공하였으며 콜리엔테스 거리와 남미에서 가장 넓은 7월 9일 대로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이 타워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건국 400주년을 기념해 세워졌으며 같은 시기에 지하철과 같은 현대적 인프라 프로젝트들도 함께 도입되어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남미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다. 16번. 탱고가 태어난 나라. 탱고는 아르헨티나에 가장 깊이 뿌리내린 자랑스러운 문화 상징 중 하나이다. 이 열정적인 춤은 19세기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의 분주한 항구 지역에서 태어났다. 유럽에서 새 삶을 찾아온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 원주민, 노동자 계층이 함께 모여 사는 가난한 거리에서 탱고는 민속 음악, 아프리카 리듬, 강렬한 감정 표현이 융합되어 탄생했다. 오늘날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모든 구석에 스며들어 있으며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일상의 일부로 존재한다. 거리 공연, 공원, 식당 앞에서 즉흥 탱고 공연이 펼쳐지며 도시 전체가 야외 무대처럼 느껴진다. 일부 유명 탱고 음악가들은 지하철역 이름으로 기려지고 있으며 축구 국가대표팀도 탱고의 무용수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춤은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밀롱가 모임에 참여해보자.
저녁 7시 또는 8시경부터 시작되는 무료 탱고 강습에서 기본 동작을 배운 뒤 밤새 열정과 음악 속에 몸을 맡길 수 있다. 17번. 종교처럼 열정적인 아르헨티나의 음식 문화. 아르헨티나에서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거의 종교적인 일상행위에 가깝다. 특히 소고기는 이 나라의 정체성과도 같다. 2024년 기준 아르헨티나인의 1인당 연간 소고기 소비량은 약 44.8kg으로 10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과거에는 1인당 100.8kg을 소비하던 시절도 있었으며 이는 어떤 영양학자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다. 다양한 조리 방식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아사도 전통적인 바비큐 요리다. 소갈비, 초리소 소시지, 부드러운 안심 등 다양한 부위를 숯불 위에서 천천히 구워내며 마늘, 허브, 식초, 올리브유로 만든 치미추리 소스와 함께 제공된다. 손이 많이 가지만 아르헨티나인들은 보통 주말마다 주 2회 이상 아사도를 즐기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다. 아사도 외에도 엠파나다는 빠질 수 없는 음식 아이콘이다. 반달 모양의 바삭한 반죽 안에는 다진 소고기, 계란, 양파, 올리브, 치즈 또는 과일잼 같은 단맛 속재료가 들어간다. 지역마다 버전이 다른데 북부의 살테냐 엠파나다는 강한 향신료와 매운맛이 특징이다. 고기와 엠파나다로 배를 채운 후에는 젤라또 아이스크림으로 입가심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무리다. 이탈리아 이민자 공동체의 영향으로 발전한 아르헨티나식 젤라토는 둘세 데 레체, 다크 초콜릿, 파타고니아 딸기, 자두 같은 독특한 재료와 유럽 감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맛을 제공한다. 18번. 둥근 마늘을 위한 축제가 열리는 나라. 매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말라브리고 마을에서는 전국 마늘 축제 피스타 나셔널 델 아조가 열린다. 이 축제는 지역의 주요 농업 산업인 마늘 재배를 기리는 행사로 퍼레이드, 마늘을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 대회, 그리고 마늘왕과 마늘 여왕을 뽑는 콘테스트까지 다채롭게 펼쳐진다. 1월부터 3월 초까지는 축제 분위기가 엔트레 리오스 주의 과렉과이로 이어지는데 이곳은 아르헨티나의 리우데자네이루로 불린다. 카니발 시즌 동안 도시 전체는 화려한 퍼레이드, 섹시한 삼바 댄서들, 라틴 음악, 형형색색의 위상으로 밤늦도록 들썩인다. 남미에서 가장 큰 거리 축제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3월에는 멘도사를 방문하기 좋은 시기로 이곳에서는 전국 포도 수확 축제 피스타 나셔널 데라 벤디미아가 열린다. 이 축제는 단순히 포도 수확을 기리는 행사뿐 아니라 아르헨티나가 자랑하는 와인 산업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을 표현하는 시간이다. 관광객들은 화려한 꽃차 퍼레이드, 야외 예술 공연을 즐기고 안데스 산맥 아래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와인을 시음하며 잊을 수 없는 멘도사만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19번. 안데스 산맥의 한 마을에서는 여성이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이마를 핥는 의식으로 남편을 선택한다. 아르헨티나의 안데스 깊은 곳에 현대사회와 거의 단절된 작은 마을이 있다.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여성들이 법을 만들고 유지해온 특별한 모계 사회다. 이 사회에서는 모든 토지, 가축, 자산이 여성의 소유이며 남성은 여성에게 선택받아야만 거주할 수 있다. 이 선택은 말이나 예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독특한 의식 이마 핥기로 수행된다. 보름달이 뜬 밤, 의식이 열리면 여성이 자신이 함께하고 싶은 남성 앞에 다가간다. 신성한 침묵 속 불꽃원 안에서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만진 후 조용히 이마를 핥는다. 이는 평생의 충성 서약으로 여겨진다. 남성이 1시간 내로 그 자국을 닦아내지 않으면 의식은 완성되며 그는 공식적으로 그녀의 사람이 된다. 그 순간부터 그는 개인 재산 소유권을 잃고 아내의 집안법에 따라 살아야 하며 마을 여성회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 핥은 자국이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조상과의 영적 연결을 상징한다고 믿는다. 만약 그 서약을 저버리면 남성은 모든 행운과 건강을 잃고 신성한 계곡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외부 세계가 변해도
이곳은 여전히 이 의식을 신성하게 지켜오며 인간과 자연, 충성심과 조화를 이어가는 상징으로 여긴다. 원초적이면서도 상징성이 강한 이 풍습은 한 번 들으면 결코 잊을 수 없다. 20번. 생활비 합리적인 예산으로 아르헨티나에서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다. 아르헨티나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 라는 질문을 한다. 그 답은 아마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풍부한 문화와 장엄한 경관을 지닌 이 나라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생활비가 꽤 저렴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나 코르도바 같은 대도시에서 원룸 아파트 임대료는 위치와 시설에 따라 월 483, 000828, 000원 정도다. 멘도사나 살타 같은 소도시나 교외 지역을 선택하면 월 207, 000414, 000원으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조용한 환경과 자연 속 삶을 원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이들에게 이상적이다. 음식비는 직접 요리할 경우 월 248, 000345, 000원으로 이 예산 내에서도 아르헨티나의 소고기나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외식도 매우 저렴해 보통 식당에서 한 끼는 5만 11, 000원 정도면 충분하다. 대중교통 역시 효율적이면서 저렴하다. 버스와 지하철이 잘 갖춰져 있고 월 정기권은 8만 20, 700원 수준이다. 활동적인 사람이라면 헬스장 월 회원권은 6만 55, 200원 정도이며 많은 공원에서는 무료 요가나 줌바 수업도 열린다. 아르헨티나에서의 평균 월 생활비는 지역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96만 6천 원에서 193만 2천 원 사이로 합리적인 예산으로도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다. 저렴한 물가, 풍부한 문화,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아르헨티나는 남미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지다. 만약 비자 신청과 정착 과정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아르헨티나라고 남겨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다음 모험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흥미로운 사실 15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혹시 아르헨티나에 대해 알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전 세계의 독특한 나라들을 여행하는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